레인과 색을 나갔죠. 당신의 불안감, 그 원인이 정말 가까운 사람 때문일까요?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깊은 무기력함이 드리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지쳐가는 듯한 기분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답답함의 근원이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 당신의 일상 속에 자리한 졌던 사람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한 개인의 특별하면서도 보편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덫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조금씩 갉아먹는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건강한 삶의 균형을 찾아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의도치 않게 독성 관계라는 거미줄에 걸릴 수 있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숨막히게 만드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여정에서 발견할 고통스러운 진실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 없이 직장 동료들과 웃고 가족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불편함과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죠. 마치 밝은 미소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그의 내면은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 속에는 언제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사려 깊어 보이는 행동을 했지만 가끔씩 던지는 말 한마디나 눈빛은 주인공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칭찬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곱씹어보면 은근한 비난이 담겨 있는 말들, 혹은 부탁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거절할 수 없는 강요처럼 느껴지는 요구들이 그러했죠. 내가 워낙 섬세해서 이런 건 잘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못 믿겠고 너밖에 없어. 같은 말은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실제로는 주인공에게 과도한 책임감을 지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밤늦게 홀로 앉아 생각에 잠기거나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지쳐 보이는 얼굴을 마주할 때면 주인공은 더욱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활기 넘치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갉아먹히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죠.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자존감 하락은 그의 일상 전반에 걸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미묘하고 교묘해서 주인공조차도 자신이 어떤 보이지 않는 덫에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쉽사리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쾌감과 의문 속에서 그는 점차 자신의 정서적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점차 주인공의 주변은 묘한 안개에 휩싸이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불편함은 이제 더욱 선명한 형태로 그의 일상을 파고들기 시작했죠. 상대방의 행동은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하고 사려 깊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주인공의 마음을 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교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분명 함께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상대방의 기억 속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재구성되어 나타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죠? 당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혹은 그건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말들이 반복되었죠. 마치 주인공의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은 그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겪은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단호한 부정 앞에서 자신의 감각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 내 기억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 이런 자기회의는 그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주변 사람들에게 주인공을 쉽게 감정이 상하는 사람, 너무 부정적인 사람으로 묘사하며 교묘하게 주인공을 고립시키려 들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이 주변 친구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려 하면 친구는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며 이해해주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대방의 이미지와 주인공이 겪는 현실 사이의 괴리는
그를 더욱 외롭고 절망스럽게 만들었죠. 점점 더 주인공은 자신이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끊임없는 비난과 조종은 주인공의 내면에 깊이 파고들어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 찍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 단단히 얽매이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의 시도를 해봤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때로는 과도하게 분노하며 주인공을 겁먹게 만들었고, 때로는 자신이 피해자인 양 눈물을 보이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암시하며 주인공에게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주인공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들끓었지만 동시에 그 감정들을 밖으로 표현할 용기조차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망설이던 밤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수화기를 내려놓고는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죠.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 모든 심리적 압박은 주인공의 외모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생기 넘치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눈빛에서는 활력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식욕을 잃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는 등 생활 습관도 불규칙해졌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점차 야위어가고 피폐해지는 자신을 발견하며 더욱 큰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관계가 마치 자신을 조금씩 갉아먹는 독버섯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고립감과 내면의 분노,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무력감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이처럼 주인공은 심연으로 끌려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점차 자신의 존재마저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마저 희미해지는 듯한 그 절망의 나락 속에서 주인공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었을 겁니다. 온몸의 에너지가 바닥나고 삶의 의미조차 퇴색해버린 듯한 공허함이 그를 짓눌렀죠.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한없이 가라앉는 배처럼 그는 이제 스스로를 건져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뜻밖의 작은 파동이 그의 삶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우연히 서점의 한 코너를 서성였습니다. 그의 눈길을 잡아끈 것은 다름 아닌 심리학 분야의 한 권의 책이었죠. 표지에 적힌 문구는 마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본 듯 잊고 있던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듯 했습니다. 혹은 무심코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어느 심리학 강연자의 목소리가 그의 멍하니 응시하던 시선을 붙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듯 간절한 울림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여느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강연자가 설명하는 인간관계의 미묘한 역학, 그리고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타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이야기는 주인공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 갇혀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혼란과 고통의 순간들이 실은 어떤 심리적 패턴 속에서 반복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읽던 책 속의 한 문장, 혹은 강연자의 진심 어린 표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메시지는 주인공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과 무력감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조종하려는 누군가의 의도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 한마디는 그동안 자신을 갉아먹던 모든 고통이 어쩌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믿어왔지만 실은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었음을 알게 된 거죠. 그 순간
주인공의 눈빛은 흔들리던 나뭇잎처럼 불안정했지만 그 안에는 이내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자책했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그 모든 혼란의 실마리를 찾은 듯한 희미한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그는 자신이 겪어온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커다란 안도감과 함께 동시에 깊은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이제 주인공은 단순히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관계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의지를 품게 되었죠. 심리학적 통찰은 그에게 새로운 안경을 씌워준 것과 같았습니다. 그 안경을 통해 바라본 그 사람의 행동들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수수께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관된 패턴과 목적을 가진 정교한 심리적 조작의 기술로 보였죠. 그동안 주인공을 옥죄었던 미묘한 언행들, 가스라이팅과 같은 교묘한 조종들이 명확한 형태로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 앞에서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굳게 입술을 다물고 단호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응시했습니다.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을지언정 그의 입에서 나온 할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은 그의 내면에서 터져나온 작은 혁명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주인공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죠. 물론 상대방은 주인공의 변화에 크게 당황하거나 심지어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아마도 내가 변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 됐냐며 주인공을 비난하고 죄책감을 주려 했을 테죠. 하지만 이제 주인공은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반응이 바로 자신의 변화를 증명하는 것이며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심연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갉아먹던 관계의 본질을 깨닫고 마침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작은 반격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억압받았던 자아가 비로소 기지개를 켜고 자신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기 위한 용감한 전사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혼란이나 무력감이 아닌 단단한 결의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결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와 비슷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심리학적 통찰은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처럼 주인공은 심리학이라는 나침반을 들고 자신을 잃어버렸던 미로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 나서는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